요즘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이 참 맑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얼마 만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는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황사의 매연에 맑은 하늘을 잃어버린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을 되찾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시진핑이 황제를 꿈꾸게 되면서 시작됐잖아요. 시진핑의 1대1로와 진주 목걸이 전략과 피봇 투 차이나, 그리고 이에 맞서 오바마의 피봇 투 아시아로 시작된 미국의 다이아몬드 전략, 파이브 아이즈, 쿼드, 오커스 등으로 노골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전력난으로 랴오닝, 지린, 해류장 등 동북 삼성이 제한 송전되고 중국 경제 선진지역인 광둥, 장수, 저장성 등에서 가동 중단 기업이 속출하고 있죠. 애플과 테슬라의 핵심 부품 공장들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굴지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사태가 아닌 전력난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헝다 사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이번 전력난의 직접적 원인은 올 들어 발전용 석탄 가격이 급등해 일부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데 있습니다. 게다가 적은 강수량으로 수력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당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규제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석탄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중국의 호주 때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사드 보복을 했듯이 말이죠. 2014년경부터 중국인이 호주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면서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집값이 급등하자 호주인의 분노는 중국을 향했습니다. 2018년 집권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중국에 양보만 하던 이전 정부와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2018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을 때 호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화웨이의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중국은 2019년 3월 호주의 주된 수출품인 석탄, 쇠고기, 와인, 바닷가재 등 주요 상품에 줄줄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전방위 보복에 나섰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며 기원 조사를 주장했을 때도 호주는 코로나 중국 기원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껌이라고 능멸하고 조롱했습니다. 반중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중국 편에 서지 않으면 수출 시장의 목을 조르겠다는 협박도 했죠. 호주 정부는 소고기, 와인 등의 수출 대체국을 확보한 뒤 올 3월부터 반격에 나섰습니다. 1대1로 협약 전면 백지화와 더불어 중국과 맺은 다윈항 99년간 임대차 계약 취소, 미국과 군사훈련 강화, 대만과 통상장관 회담 등으로 중국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결국 중국은 지난 10월 말 석탄, 레드와인, 랍스터 등의 호주산 상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호주 말고 기댈 곳이 마땅치 않은 철광석은 빼고 말이죠. 중국 철광석 수입량의 60%가 호주산입니다. 이를 규제하면 거꾸로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죠. 중국은 호주산 바닷가재의 95%를 소비합니다. 매년 호주의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25% 정도 되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의 30%는 중국인입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중국 경제에 의존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중국 전력난의 주요 원인도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탈화석연료 추세에 발맞추고 있지만 아직도 주된 전력원은 석탄, 석유 등 화력발전입니다. 중국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에 달합니다. 중국은 해마다 약 3억 톤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전체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호주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것이 막히자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중국이 정전으로 도로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호소가 빗발칩니다. 호주에 미국 편에 서면 돈으로 보복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려다 전력난에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호주 때리기가 거꾸로 부메랑이 돼 중국의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죠. 알루미늄 원료인 호주산 보쿠사이트도 내관입니다. 중국으로선 오히려 호주 눈치를 봐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가 탈탄소 친환경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화석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량이 에너지 수요를 못 쫓아가면서 채굴 감소로 품귀 상태인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과 호주산 유엔탄은 400%나 폭등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력난으로 신호등 불까지 끄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휘발유가 없어서 주유소의 3분의 1이 기름이 떨어져 주유를 못합니다. 전장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주문을 해도 자동차 출고가 1년 이상 늦어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는 어렵습니다. 이른바 탈탄소, 친환경 그린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그린플레이션의 습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은 내년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 때 전세계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발전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 가을 공산당 당대에서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정지 작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맑은 하늘과 장기 집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시진핑은 중국몽을 꿈꾸며 조공을 받던 옛날처럼 주변국을 제압하려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 미국이 이를 호락호락 용납할 리가 없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라며 독불장군식으로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동맹국들을 모아서 연합전선을 펴려고 합니다. 시진핑은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 장기 집권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거론합니다. 이구르의 인권 문제로는 보이콧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이콧 명분을 기후변화 문제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인 입장이죠. 시진핑이 북경 하늘을 맑게 유지하려는 이유입니다.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기술과 인권, 영토 등 많은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21세기의 키신저라 불리는 존 손튼이 6주간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한정 상무위원 겸 부총리와 비밀 회동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방문했습니다. 한정은 원래 장쩌민의 상하이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쩌민을 견제하려는 시진핑 편에 서면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최근 에너지 기업들을 긴급 소집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료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한정이 손튼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석방됐습니다.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밴쿠버 공항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된 지 약 1000일 만이었습니다. 멍 부회장의 석방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꽉 막힌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그린슈트를 잡을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유엔 기후협약 총회를 앞두고 중국의 지지를 바라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죠. 헝다 사태도 따지고 보면 중국과 미국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달러 채무 규모는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나 크레딧이 부족해서 중국 상업은행들이 제3자 담보 보증까지 하면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 외환 보유액이 3조 1000억 달러로 그중 상환해줘야 하는 2조 5천억 달러를 빼면 쓸 수 있는 돈은 6천억 달러에 불과하죠. 거기에서 부동산으로 1000억이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문제입니다.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방법이 코인과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불법화하고 마카오 도박을 금지했듯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새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를 넘어섭니다. 부동산이 돌아가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것이 돌아가지 않으면 중국 경제에 경착륙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헝다 사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동 비유에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은 14%고 미국은 4%입니다. 그래서 달러계 자금이 집중 유입돼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심화됐죠. 헝다 사태는 이러한 하이힐드 채권 규제 이후 벌어졌습니다. 달러계 자금은 반 시진핑 기득권 세력과 연관돼 있습니다. 헝다는 유한화 이자는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달러채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 결국 반시진핑 세력과 월가를 견제하는 테크니컬 디폴트 국면을 야기했습니다. 헝다 사태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달리 글로벌화 정도가 낮아 헝다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보다는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배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 이후 올 2분기 미국 도시집값 상승률은 19.6%로 5.6%에 그친 중국의 3.5배에 달합니다. 중국의 부동산을 잡으니 미국 부동산의 거품이 심화됐습니다. 중국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미국 부동산으로 간 것이죠. 헝다 사태가 시진핑의 미국 목줄 죄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중 전쟁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 증감으로도 나타납니다. 2004년 6월부터 페드는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기금리만 상승하고 시중 장기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무력화된 것이죠. 결국 대출이 억제되지 않고 거품이 심화되어 서프라임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됐습니다. 그린스펀도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곤혹스러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이 막대한 외화 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이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 합니다. 2020년에 페드 파월 의장은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018년에도 중국은 미 국채를 내다 판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장기채 금리가 상승합니다. 요즘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6%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각한 것이죠. 이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와 반대로 파월의 수수께끼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급 병목 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시중 금리 상승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어렵게 합니다. 손튼이 한정을 만나고 바이든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하고 타협을 합니다. 국제정치에는 이렇게 시절과 날줄로 얽히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음모가 존재합니다. 호주의 중국과의 힘겨루기는 안보 강화로도 이어집니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와 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 협의체 쿼드 모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 최신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짓기로 한 오커스 동맹이 그것입니다. 힘을 앞세운 늑대 전사 외교를 펼치는 중국의 야욕과 물에 정면 대응하며 쐐기를 박은 호주의 결정적 승부수입니다. 그 바람에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전수하기로 하면서 이전에 프랑스와 호주 사이에 체결됐던 600억 달러 규모의 재래식 공격용 잠수함 계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극도의 분노를 표시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중국을 놓고 전략적 균형을 내세우며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독자 노선을 강조해왔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해 미국의 반대를 뿌리치고 중국과 유럽 간 투자 협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유럽 경제의 막강한 양대 산맥의 협조 없이는 바이든의 중국 포위 전략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방들이 미국과 손을 잡지 않는 것은 물론 자유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그런 우방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해 자유롭다.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원하는 새로운 동맹들과 안보 동맹을 새로 짜겠다. 같은 우방이라도 프랑스처럼 내 편도 내 편도 아닌 경우 굳이 그들의 이익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커스의 핵심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중 안리와 전략적 모성을 앞세우는 우리의 외교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너무나도 급하게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을 서둘렀기 때문에 천연가스, 석유, 석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빠른 증가 욕구는 전기에 대한 새로운 전력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역시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서해안 안면도 꽃기 해수욕장에 할미 바이섬이 있습니다. 하라비 바이섬과 함께 예전에는 정말 예쁜 섬이었죠. 그런데 할미 바이섬이 파도에 상당히 깎여나가서 흉물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에 해수욕장과 방포민 사이에 도로를 내고 모래 대신 옹벽 세멘트로 방파제를 세웠더니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면서 모래와 바위가 깎여나갔다고 합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한 자연의 무서운 보복인 셈이죠. 베이징의 맑은 가을 하늘도 좋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기후변화 협약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경고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제 본수를 모르고 상식적인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책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결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 오랜만에 보는 맑은 가을 하늘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